안녕하세요. 2024 은평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노년편 시니어 작사교실 노랫말 쓰니 발표회 사회를 맡은 음악감독 엄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은평구의 멋진 시니어들의 예술적인 시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느덧 마지막 발표회를 통해 예술가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기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서 단어 하나에 감동하고 문장 한 구절에 공감하며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엮어서 아름다운 노랫말로 만들었습니다. 막막해 하던 그 첫 시간이 무색할 만큼 이렇게 이제는 관객 여러분께 그 멋진 결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시니어 작사교실 노랫말 쓰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은평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의 신현민 과장님을 이 자리에 잠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이제 상반기에 아동편 그리고 하반기에 노년편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된 예술교육 사업이에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랑은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10번의 교육 시간에 이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작사 교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저희 9월에 에어컨을 틀까 말까 한 날씨에 뵀잖아요, 처음. 근데 언제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오늘 이번 주 중에 제일 추운 날이라고 또 합니다. 이렇게 10번의 교육 시간 동안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60세 이상의 은평구 구민분들 18분의 작사가님들이 드디어 데뷔하시는 무대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공연과 이 무대를 즐길 자격들이 있으시니까 마음껏 누리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노랫말을 쓰는 수업이라고 했고 작사교실이라고 하는데 그럼 작사란 무엇일까요? 작사란 음악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럼 또 가사란 무엇일까? 가사는 멜로디에 어울리는 노랫말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노랫말을 또한 아름다운 멜로디에 붙이는 과정은 시나 소설을 쓰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창작의 영역이에요. 예시로 가사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너무나 시 같죠? 서정주 시인의 이 시 구절이 가수 송창식님을 만나니까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의 가사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서 할 말을 찾지. 이건 제 일기장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구절 같기도 한데 이 노랫말은 가수 양희은님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의 가사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식과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멜로디에 착 붙는 노랫말로 진정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 작사의 과정입니다. 문장의 끝이 해요일지 하리일지 한다일지 한해일지 이것만으로도 아주 많이 달라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작사가로 데뷔하시는 18분의 시니어 작사가를 순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시니어 작사가 백화기, 이영자님 두 분을 무대에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처음 올라오신 거라 1번이라 지금 너무 떨리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백화기입니다. 저는 시간이 좀 많아서 여유 있는 시간을 좀 즐겨볼까 하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이런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혹시 적어 오셨나요? 그다음에 저는 평소에 그 시를 좀 썼어요. 근데 작사를 해서 한번 노래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좋았어요. 정말 기다리던 딱 맞춤 시간이었어요. 프로그램이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딱 맞춤에
수업이 됐는데 그러면 이 두 분께서는 한국 가곡 목련화의 멜로디에다가 새로운 가사를 붙였죠. 각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목련화에 가을에 그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 있는 걸 보고 거기 가사를 맞췄는데요. 바람이 세게 불면 디스코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바람이 약하게 불면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브루스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춤의 비유를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목을 춤추는 나의 친구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아, 네. 어떤 노래일지 지금 분위기는 점점 알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저는 젊은 날에 그 아름답던 추억과 또 그 뭐랄까 아쉬운 거, 뭐 그리운 거 이런 게 좀 작사로 해서 제 마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와 춤추는 코스모스 꽃인데 이 두 가사가 한 곡 안에 담긴다고 하면 어떠한 분위기를 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고 이따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니어 작사가 세 분 마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고 노래 들어볼게요. 최옥향, 양승희, 김요숙님 마찬가지로 올라와 주세요. 네, 이 세 분께서 쓰신 곡은 창작곡입니다. 창작곡의 가사를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멜로디도 처음 들어보고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하물며 그 창작곡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곡을 써서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곡을 써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 낯선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쓰면서도 저도 이 곡 조금 어렵게 썼는데 라고 제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작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힘들었죠. 어떻게 힘드셨나요? 멜로디에 맞춰서 붙이는 게 제일 힘들었죠. 그게. 글은 다 쓰셨지만 멜로디에 붙이는 과정이 예. 자유롭게 막 글을 쓰다가 거기에 또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맞아요. 정말 진정한 작사의 과정이 힘드셨던 거군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매우 놀랬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놀라셨을까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깜짝 놀랐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해볼만 하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곡을 완성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서 이 수업이 굉장히 수준이 있구나. 또 같이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구적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아름다운 가을을 맺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여기서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선생님. 저는 좀 살아보면서 느낀 게 사랑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사랑도 좋고 자식들의 사랑도 좋지만 이성을 만나서 첫사랑이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그때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좀 가사를 썼는데 쓰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 어디 있나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날 수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는 그 첫사랑이 지금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옆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첫사랑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길래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쓰셨을지 한번 궁금하니까 선생님부터 무슨 내용을 쓰셨나요? 제목은 빛에 가려진 날들인데요. 빛에 가려진 날들. 네. 그 별이 빛에 가려졌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조금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밝게 좀 서보자 하고 이제 글을 옮겨봤습니다. 너무 멋진 내용이네요. 별을 비유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저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웃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다 보면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웃기에 산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웃음을 소재로 해서 웃자로 했습니다.
우짜우짜가 있고 앞에는 지금 이제 별들의 어두움을 비유하는 곡과 다음으로 나올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네,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우선 이렇게 만나면 가슴에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그냥 괜히 빨개지고 귀도 빨개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사랑이 익어가는 게 사과가 익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과가 푸사가처럼 파랬다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지금 이 멋진 비유와 은유가 넘쳐나는 곡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아주 멋진 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세요. 이렇게 멋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럼 김동진 작곡의 가곡 목련화를 앞서 만나본 시니어 작사가 백화기 이영자님의 노랫말로 감상하실 거고, 이어서 엄소라 작곡의 창작곡을 시니어 작사가 최옥향, 김요숙, 양승희님의 노랫말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성악가 바리톤 이대진, 반주의 김경화의 연주를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꽃 어여쁜 친구 코스모스 꽃 곱고 가냘픈 그대 모습이 살랑살랑 미소 짓는다. 산들산들 가을바람 부는 바람 산 타고 왔구나. 꽃망울 탁탁 들이고서 꽃길을 만들어주네. 오 내 친구 코스모스 꽃 그리운 친구 코스모스 꽃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모두 아름답게 반겨주네. 어쩌다가 문득 생각나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대 목소리 그리움만 있어요 가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일까. 그 미소가 그대로일까. 보고 싶어 기다리네. 그 사람 생각나 그 길을 걷네. 그 사람이 보고 싶어. 쓸쓸히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빛에 가려진 날들 외로운 시간들도 언제나 혼자였죠. 어디서부터였는지 나도 알지 못해요. 눈빛이 반짝반짝 별처럼 아름다워 사과처럼 붉게 물든 아름다운 내 사랑 이 따뜻한 봄날 꽃봉오리가 맺히고 앞다 또 핀 꽃들도 화사하게 물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웃어보자 행복한 삶 위에 호탕하게 웃자 희망과 행복 위에 사계절 웃어보자 유쾌하고 통쾌한 인생 행복하게 웃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큼한 사랑 향기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혼자가 아닌 우리 행복한 인생 위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이야기 나눠볼 시니어 작사가 양순녀, 민경남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정말 짧은 그 기간에 저희가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쁜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은 그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또 뒷바라지 해주시고 그 또 이끌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멋진 성우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갑자기 화석으로 묻혀 있다가 막 되살아난 거, 네, 되살아난 것 같은, 네, 공룡이 살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표현도 너무 멋진 소감조차 갑자기 시가 됐네요. 그럼 이제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지만 저 방금 감동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작사한 거를 전공하신 성악가 분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실 곡도 다들 기다리실 텐데 어떤 곡을 쓰셨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두 분은 사실 영화 오지의 마법사를 대표하는 곡입니다.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멜로디에다가 새롭게 가사를 붙이셨어요. 네. 이 동화적이고 순수한 이 예쁜 멜로디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너무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고향 집이 사실은 지금 이제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또 엄마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형제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엄마 그늘 아래 이렇게 좀 자랐는데 저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생각해내는 그런 순간들이 간혹 있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형제들끼리.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약간 이렇게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집을 생각하면서 눈 내리는 날 그 겨울 아침을 떠올리면서 늘 엄마가
하얗게 눈 쌓인 그 마당 대문을 향해서 엄마 발자국이 향하고 있는 것을 늘 보면은 안 봐도 다 알거든요. 엄마라는 거. 그래서 뒤뜰에 우물터가 있었는데 늘 물지개를 치고 이제 우물터 다녀오시고 이제 이랬던 어떤 그런 장면을 제가 잠자고 있는 그런 글을 꺼내서 지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고요. 빨리 나오면 다 이제 형제들한테 막 보내주시겠네요. 네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안 봐도 알아요. 너무 네. 동시 같은 제목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너무 예쁜 가사가 나왔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가사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가사가 제목은 그대이고요.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면서 걷던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은평구에는 로맨티스트들만 사시나 봐요. 어쩜 이렇게 사랑 얘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그러면 사실 여기는 엄마 얘기고 여기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얘기잖아요. 네. 완성하셨을 때 딱 보셨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더 여쭤볼까 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언제 나오나. 네, 그 곡이 언제 나올까? 그리고 우선은 그 은평문화재단에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은평구에 거주한 지 거의 한 20년이 됐는데요. 늘 이제 직장 생활로 바쁘다가 올해 많이 이제 시간도 남고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그걸 보게 되었고 처음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나라가 좋아졌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그 수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는 거가 매해 오면서도 너무 신나게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강사 선생님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또 그 관계자분들도 늘 내려오셔서 챙겨주시고 또 간식 1시간 끝나면 한 거 없는데 유치원생처럼 또 간식 챙겨주시고 너무 정말 즐겁고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더 잘해야 될 의무감이 생겼네요. 네. 그러면 어떠셨는지 네. 완성됐어요? 저는 완성할 때 사실 남자친구하고 추억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그냥 쭉 나왔어요. 어머나. 네, 나왔는데 그래도 또 아무래도 좀 더 멋진 가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 이 선생님들 덕분이어서요. 저는 굉장히 이번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리를 해주시면 다음 곡 청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시니어 작사가 이난희, 이동곤님 두 분 자리 모시겠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또 고르신 곡이 창작곡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곡에 가사를 붙이신 또 다른 분들이신데 이 곡 또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 창작곡을 두 곡이나 지금 이 어렵게 쓰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신 분들입니다. 아까 들으셨던 곡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서정적이고 느린 곡이기도 해요. 이 곡을 들으셨을 때 왜 이 곡을 선택을 하셨고 여기다가 어떤 가사를 붙이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곡을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선택당하셨죠. 네. 사실 다른 곡을 선택했는데 제가 쓴 가사가 이 창작곡에 더 어울린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사 말고, 그러니까 곡을 말고 가사를 쓰실 때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사를 쓴 거는 한 남자가 첫눈에 반한 여자를 짝사랑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로맨티스트시라고. 50%는 제 경험이기도 하고 50%는 이제 어떤 제 창작이고 그렇습니다. 상상으로 쓴다는 건 사실 더 고차원적인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실까요? 그냥 저는 연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12살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인데요. 뭐 그때는 엄마라고 불렀죠. 네. 근데 제가 엄마라고 부른 기억이 너무 없어요. 커서 제가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는 엄마라는 명칭을 불러보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너무 제 유아기 때 안주되었던 게 내 가슴 속에 맺히고 맺혀서 그냥
엄마를 다시 불러내가지고 어령을 부리고 싶었어요. 저는 언제나 제가 글 재주만 있다면 엄마에 대한 글을 항상 쓰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엄마를 불러내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유독 가사에 나의 엄마, 나와 엄마, 나 그리고 엄마, 어머니라는 가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가사 작업을 하면서 이건 좀 줄이면 어떨까요? 이건 좀 고치면 어떨까요? 했던 게 괜히 지금 그냥 둘 걸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여러 번 반복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배웁니다. 네. 그러면 요걸 다 이제 쓰셨으니까 이제 창작곡이 세상에 나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제가 이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거든요. 은평구 제가 33년 직장 생활을 좀 하드한 쪽에서 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한 다음에는 이제 제 2의 인생은 좀 소프트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멋지네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런 쪽으로 책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마침 공고를 보게 돼가지고 신청을 했고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첫날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강사님들이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해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간식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제 자신이 좀 더 빠져들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고 해서 헛된 꿈이지만 좋은 그 작사가가 돼가지고 저작권료 좀 받아보자. 멋집니다.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제2의 인생이네요. 간식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요. 충분히 잘 했지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셨나요? 소감이? 저는 그냥 마냥 열망만 가지고 이 글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작사가란 수업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됐어요. 그리고 너무 뛰더라고요. 이런 수업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제일 막차를 탄 이게 신청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안 될까 싶어서 또 걱정을 했는데 요행이 잘 돼가지고 수업을 첫날 언계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를 차곡차곡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나날이 성장해가는 거 있죠. 근데 10회 과정을 하면서 조금은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작사가 이루어지구나 그런 초보적인 초석은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여력이 있다면 더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거. 제가 남은 인생이 한 60대니까 한 3, 40년은 지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여기서 좀 더 매진을 해도 될까 싶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작사가분들의 곡들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저희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40년 동안 작사를 하실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곡들이 이제 연주됩니다. 앞서서 두 번째 스테이지는 뮤지컬 배우 서정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해럴드 알런 작곡의 오버 더 레인보우를 양순녀, 민경남님의 노랫말로 그리고 엄소라 작곡의 창작곡을 이난희, 이동곤님의 노랫말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비가 그치고 해가 나도 노래 부르는 건 멈추지 않죠. 엄마 훌쩍 물지게 지고요. 뒷곁 밭두렁 따라
너무 멋진 가사여서 멋진 곡이 연주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곡이라도 가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연주자의 표현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성악가도 뮤지컬 배우도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연기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하나의 곡에서 각각 다른 작사가의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이 두 연주자분들께서 멋지게 보여주셔서 이 작사의 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시니어 작사가 남명숙, 송명수, 김원식님을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세 분께서 고르신 곡은 바리톤 고성현의 대표곡이고 또 최진 작곡의 시간에 기대어라고 하는 한국 창작 가곡입니다. 대한민국 성악가들 중에서 바리톤한테는 학교종이 땡땡땡과 같이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자주 연주하게 되는 그런 곡이라고 해요. 원곡의 이 가사 내용은 인생을 시간에 비유해서 덧없이 흘러간 듯하지만 우리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기에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겠다, 이런 내용을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곡인데 이렇게 유명한 곡일수록 가사를 쓴다는 건 굉장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세 분들께서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각자 어떤 내용으로 바꾸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시작부터 중간 마무리까지 아주 알뜰하게 잘 챙겨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곡을 여러 번 멜로디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멜로디의 그 느낌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무친 그리움인데 세상 살다 보면 항상 몸은 떨어져서 상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늘에 있는 달과 별 그리고 우리들 사람의 마음에 빗대서 한번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의 로맨티스트가 오셨습니다. 그럼 다음 분 이제 선생님께서도. 저는 올해 초에 아이들이 다 동시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제가 이제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 초에 합창단에 들고 문학부에 들어가 시 짓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건 나를 위한 거다 그러고 신청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제 같은 경우 중년의 뒤안길이라고 썼는데 저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중년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외롭고 슬프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을이 진다든지 뭐 낙엽이 꽃이잖아요. 나무에 피는 잎꽃인데 그런 게 우리 중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중년의 뒤안길이지만은 너무 중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예. 멋진 가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꿈이 작사가였어요. 네. 근데 뭐 그 대단한 전문직이 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엄두를 못 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이거 해봐도 되겠다 하고 왔는데 제가 쓴 곡은 저도 멜로디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밝은 것보다 약간 뭐라 그럴까 슬프다 그럴까 뭐 그래서 슬픈 생각을 하면서 왜 가을에는 왜 꽃잎만 떨어져 낙엽만 떨어져도 슬프잖아요. 근데 비까지 오니까 그래서 제 가사 제목은 샛노란 비옷 입고예요. 뭐냐면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때 아주 샛노란 우비를 쓰고 숲속으로 가서 그 숲속의 아름다운 전경을 가사에 녹여봤는데 얼마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멋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앞으로 노래도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제가 이걸 쓰면서 근데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앞으로 작사가 하실 분들이 많아서 경쟁자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 이 모든 분들이 앞으로 계속 작사가의 길을 가실 것 같아서 제 생계가 지금 위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노래를 지금 다들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 공통점이 느껴지셨어요? 이 노래를 듣고 모두 다 약간의 쓸쓸한 감정과 차분해지는 그런 뒤를 돌아보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나 봐요. 이 곡 자체에 그런 무드가 있나 봐요. 이 곡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느낌이 더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곡의 멜로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좀 약간 그 서정적이고 쓸쓸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보고 싶은 그리움, 그다음에 그 그리움이 사무치면 더욱더 그 눈에서 이슬도 내리고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저 하늘의 별빛은 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분하면서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 노래 멜로디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글을 썼어요. 네. 그러면 끝나고 나셔서도 그 감정이 쭉 남아 있으셨겠어요, 한동안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기분을 좀 더 오랫동안 오늘 연주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선생님. 평소에 좀 즐겨 듣던 노래에 제가 가사를 붙인다는 거에 대해 갖고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소감들을 말씀하실 때 첫사랑 얘기가 나오고 또 애인 얘기가 나오길래 오늘부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첫사랑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은평구는 로맨티스트들만 사시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제가 이 곡을 쓸 때 비가 왔었어요. 가을비가. 그래서 일단 글을 다 써놓고 나서 멜로디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곡 쓸 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런 가사 쓸 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이 곡하고 가사가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아주 궁금해요.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주 연주자분들께서 멋지게 불러주셔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목련하라고 아까 들으셨던 곡을 다른 가사에 다른 내용으로 쓰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박경희님 모실게요. 앞서서 다른 작사가분들께서 쓰셨던 목련하라는 곡을 고르셨는데 목련하를 왜 고르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련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하는 가곡인데 이 가을의 정취를 거기에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고르셨나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그 목련화 그 가곡을 여러 번 듣고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작사를 앞두고 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목련화라는 이 곡이 그 김동진 유명한 그 작곡에다가 또 작사가는 그 경희대학교하고 관련이 깊은 노래더라고요. 경희대학교 총장님이 그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문득 그 캠퍼스에 오가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목련화에 그 빗대어서 아주 순수하고 굉장히 그 깨끗한 뭐 이렇게 또 봄의 전령으로서 목련꽃에 비유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검색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그 가수, 그러니까는 총장님이 작사하시고 김동진 그 작곡가분도 그 당시에 경희대 음대 학장님인가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 엄정행이라는 가수, 젊은이들은 모르실 텐데 우리 세대는 엄정행 그 가수 하면은 뭐 테너의 제 1인자로서 이 목련화는 정말 그분이 아주 굉장히 힘차게 그분이 그 부르는 그 목련화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막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그 받는 그런 곡으로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예찬하는 그런 그 어떤 의도로 저도 예찬 그 내 의도를 가지고
그 서울 토박이에 서울 제목은 서울로만 끊겨져 있는데 서울 예찬, 서울 찬가로 해서 작사를 해봤습니다. 아, 네. 목련화를 이렇게 많이 검색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쓰셨다니 이게 저는 또 감동이긴 합니다. 사담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엄정행이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80년대에 아마 굉장히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테너이셨죠. 제가 7살 때 엄정행 테너 그 성악가의 공연에 가서 이 목련화가 나왔을 때 아는 노래라고 벌떡 일어나서 제가 따라 불렀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당황하셔서 제 입을 틀어 막았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노래, 그렇죠? 그런 곡을 바꾼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면 이 곡을 다 쓰시고 나셔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가을이 되면은 이 참 쓸쓸한 정취에 이제 적게 되는데 특히 비가 올 때는 더 이 감상에 젖어서 이 비가 흘러 낙엽을 싣고 어디로 흘러가나 그런 감상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친구나 친지들이 또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감상에만 젖지 않고 또 그래도 어떤 굳건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가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쓰신 가사를 이 목련화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계속 쓸쓸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희망을 또 굳건히 다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쓰시고 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가 서울 토박이의 서울 찬가라는 제목을 먼저 붙이고 딱 한 소절, 한 구절을 쓰고 나서는 꽉 막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막 쥐어짜다 보니 한 3시간을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고민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또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앞으로 내다보기보다는 뒤에 이렇게 살아온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나이가 된지라 제 인생의 그 이제 여정하고 이 서울이라는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제 한번 반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가사가 하나하나. 그래서 참 그 제가 서울 토박이고 이제 60여 년 그 서울에서 다른 데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서울에서만 60년 넘게 그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서울 시민으로서 이 서울이라는 이 지역 공간 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사를 지었는데 이 서울이 뭐 지금은 뭐 많이 변했고 매연도 심하고 뭐 천만이 사는 이 공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학창 시절도 보냈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 대를 이어 살아가는 공간이고 또 천만 시민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렇게 인생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으로서의 이 서울이라는 이 공간이 참 내가 뭐 추앙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애정을 내가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서울 예찬 그 애정의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파리도 가봤고 런던도 가봤고 뭐 아직 뉴욕은 안 가봤지만은 우리 저기 웬만한 도시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뭐 로마도 가봤고 뭐 피렌체도 가봤지만은 그거는 결국 남의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구경거리일 뿐 나와는 그러니까 나의 정말 나와 관련 있는 나의 그 애정이 정말 깃든 곳은 이 서울이라는 이 공간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희가 이거 서울시에 보내자고 그랬어요. 서울 찬가를 너무 멋지게 쓰셔서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요 하나 덧붙일 거는 우리 역사가 600년이 넘는 이 조선의 수도였는데 그 우리 유교 사상의 그 인의예지 그게 뒷가사는 아무래도 저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대문에 동대문은 그러니까 인의 예지 그 네 가지 내용을 넣으셨죠. 네. 그래서 이 동대문은 뭐 흥인지문, 서대문은 또 경의지문, 인의 그다음에 예는 숭례문은 예를 숭례한다, 숭상한다. 그다음에 그 북쪽은 홍지문입니다. 홍지는
인의 예지에서 지입니다. 지혜. 그래서 그 사대문에 그런 어떤 유교 사상이 이렇게 들어있고 해서 그것도 가사에 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애정이 담뿍 담긴 곡이라 지금 더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가사에 잘 들어갔을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간에 기대어 그리고 이어서 목련화를 다시 바리톤 이대진의 목소리로 두 곡 연속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굽이 이제는 머리 위에 흰 눈 뒤돌아보니 꽃길이었네. 서울 추억 어린 곳 내 삶의 더 정다운 이곳 북한산 기상 온몸에 안고 한강 숲에 놀이 힘겨워라. 서울 아름다운 이곳 서울만 한 곳 없다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무한 인생 마감하네. 오늘도 꿋꿋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야지. 창밖에 비가 주릉 내리네. 하염없이 비가 내리네. 인생의 허무함들을 과감하게 모두 떨쳐버리고 묵묵하게 나의 길을 어쩜 오늘 날씨와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옆에서 듣는데 제가 눈을 잠시 감았더니 가사가 정말 눈앞에 펼쳐지듯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멋진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느덧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제 남은 곡은 단 2곡입니다. 먼저 오버 더 레인보우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주신 시니어 작사가 유광남, 김명덕님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두 분께서는 가사의 주제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시작하는 첫 단어의 첫 음절이 똑같았어요. 꽃이었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두 분의 시작이 꽃으로 시작하는 걸 보고 와, 단어 하나가 이렇게 같지만 이렇게까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구나를 제가 한 수 배웠던 그런 두 분의 가사입니다. 본인이 쓰신 그런 노래 제목하고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 제목은 그 사람이라고 돼 있고 노래 말은 저 황혼기에 접어들어가니까 옛날 옛날 젊었을 때 그 추억이 항상 눈가에 오고 그리고 흘러갔던 그 만났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워지고 그래서 아주 중마고우같이 친했던 친구 하나가 한 10여 년 전에 저 세상 가서 저 꿈속에도 나타나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오랫동안 어떤
아까 누가 얘기하신 그 첫사랑의 그 잔상이 남아서 그렇게 그리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첫사랑은 별로 없고 친했던 친구 생각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아마 황혼기가 돼서 그런가 봐요. 그 그리운 마음을 담으셨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제목은 꽃잎에 내 마음 실어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살구나무에 그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저 도로시의 그 오버 더 레인보우를 제가 먼저 택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그네를 타다 보면은 그 꽃비 같이 살구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를 넘어가면 파랑새도 날아가는데 나도 날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멋진 한 영화 장면이네요. 네, 그걸 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내용들이 하지만 정말 다른 내용들이신데 이 곡이 이제 연주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기분이 어떠신지 그동안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 은평문화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주 처음에 그 문화면의 그 소식을 보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여성분들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조금 거기 분위기에 못 맞추면 어떡하나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5, 6명이나 남자분도 계시고 염려 마시라고 전화 왔던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전혀 문제 없으셨죠? 옆에서 많이 전파해 주세요. 근데 하여간 이제 총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해서 따라가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알았었는데 여러 군대에서도 보면은 그 시니어를 위한 그 작품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그 작사가 하는 것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았었어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하신 게 참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분 자리해 주시면 다음 곡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입니다. 벌써 서 계시네요. 윤숙경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원래는 정마린님과 윤숙경님께서 같이 하신 곡인데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사정이 있으셔서 윤숙경님만 모시겠습니다. 이 곡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에 My Favorite Things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주 환상적이고 또 반복되는 멜로디가 동화적인 그런 곡인데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곡에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입힌다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곡을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셨나요?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연극도 봤고 또 굉장히 그 흥겨운 그 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바닷가의 그 파도 소리나 또 저희 집에 있는 꽃밭의 그 국화꽃을 볼 때나 또 이렇게 옛날을 생각했을 때 그런 행복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지어봤습니다. 이 노래가 사실 음가라고 하죠. 멜로디가 굉장히 많은 노래라서 가사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쓰셨었거든요. 완성하고 얼마나 뿌듯하셨는지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이 왔어요. 어디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이 작식 공부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색소폰을 연습하고 연주하는데 여보 나는 작시라는 게 쉬운 줄 아는데 참 어려워요. 그랬는데 다른 일은 잘 도와주는데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시적으로 한번 글을 써봤더니 선생님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큰 힘을 얻고 가사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님하고 콜라보 무대 한번 할까요? 색소폰 해주시고 곡 쓰시고 하면 너무 멋지겠네요. 앞으로도 꼭
계속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18분들의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두 곡이 남았습니다. 그럼 뮤지컬 배우 서정희 목소리로 동화 같은 이 두 곡을 연속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 피고 새울던 봄날에 세월은 흘러가고 흰 머리 흩날려 꽃이 그립고 아쉬운 그 시절 그날에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나 소리도 없이 사라져 갔나 소슬 바람은 불어오고 나뭇잎이 흩날리던 가을날 꽃잎 저 멀리로 날아가 그대 그리워하는 내 마음 전하네 오 향기 퍼진 꽃길 위를 너와 내가 손잡고 걸으리 이 향기 퍼진 꽃길 위로 너와 내가 손 꼭 잡고서 꿈결은 내 마음 훔쳐간 바람 꽃잎은 살랑 바람을 찾네 손잡고 가고픈 저 넓은 곳 구름도 덩달아 가고파해 구름에 가려진 짙푸른 얼굴 소나무 가지도 햇살을 찾네 손잡고 가고픈 저 넓은 곳 구름도 덩달아 가고파해 귓가에 들리는 밤바다 소리 소라도 덩달아 별들을 찾네 손잡고 가고픈 저 넓은 곳 구름도 덩달아 즐거워해 함께해요 무지개를 타고 가봐요 들을 헤쳐 바다를 지나서 가 내 꿈을 찾아 가요 다음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바닷가 돌멩이 파도에 빛나 국화꽃 속에서 들리는 노래 행복이라는 말들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모두 있네 담장의 꽃들이 노래 부르네 꽃향기 나누며 들리는 노래 행복이라는 말 그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모두 있네 계절을 알리는 바람의 소리
와, 마지막 엔딩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2024년 은평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시니어 작사교실 노랫말 쓰니 발표회가 끝이 났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예술가로 새롭게 태어난 이 18분의 은평 시니어 작사가를 모두 무대에 모셔서 우리 수료증 전달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작사가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